하나의 역사인데 어째서 이렇게 다르게 기억되는 걸까요? 과거는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들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다른 의미로 되살아나곤 하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서로 다른 기억에 관한 겁니다. 혹시 가오리방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한국인이 비하하는 말인데 글자 그대로 풀면 고구려 몽둥이라는 뜻이래요. 참 이상하죠? 왜 하필 고구려일까요? 이 단어 하나에 아주 먼 옛날의 역사가 지금의 어떤 긴장감과 맞닿아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긴장감이 그냥 말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인 2022년에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중일 공동 전시회에서 한국사 연표에 있던 고구려랑 발해를 빼버린 거죠. 아, 고구려를 둘러싼 이 이야기가 정말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고구려가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보는 쪽의 주장은 뭘까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차분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장의 핵심은 이런 것들입니다. 고구려는 원래 중국 동북 지방의 문화권에 속해 있었고 오랫동안 중국의 중앙 왕조에 속한 일종의 지방 정권이었다는 거죠. 근거로는 고구려 왕들이 중국 황제한테서 자귀를 받았다거나 또 고구려가 멸망한 뒤 그 백성 대부분이 중국의 여러 민족으로 흡수되었다는 점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고구려가 남긴 기록들을 보면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결국 질문은 이거죠. 고구려는 과연 독립적인 주권 국가였을까? 다행히 역사는 이 질문에 대한 여러 단서를 남겨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구려는 자신들만의 시간, 그러니까 독자적인 연호를 썼고요. 또 고유의 법률 체계인 율령을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왕은 스스로를 천재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독자적인 세계관을 보여줬죠. 국립교육기관인 태학을 세워서 인재를 키웠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국가적인 의식도 치렀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모두 독립된 주권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관계가 예속의 증거라고 한다면 좀 이상해지죠. 왜냐하면 당시 백제, 신라, 가야, 심지어 일본까지도 중국과 그런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럼 이 나라들 역사도 전부 중국 역사가 되는 걸까요? 여기서 논리의 일관성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면 많은 것이 보이거든요. 고려라는 이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주몽이 세운 고구려가 첫 번째 고려고요. 그 뒤를 잇겠다고 선언한 발해가 두 번째 고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의 고려가 세 번째죠. 이렇게 무려 1500년 동안 고려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사용된 겁니다.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닌 거죠. 그 안에 정체성과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주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어요. 759년에 발해의 문왕이 일본에 국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자신을 고려국왕 대흠무라고 썼습니다. 스스로를 고려의 왕이라고 칭한 거죠. 발해가 고구려의 후계자라는 인식이 아주 뚜렷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긴 시간의 흐름이 지금 우리와도 연결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고래, 코레아, 코리아. 이 모든 이름의 뿌리가 바로 그 고려에서 온 겁니다. 고구려에서 시작된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그토록 치열했던 고구려와 수나라, 당나라의 전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과연 내전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었을까요? 만약 이 전쟁이 나라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내전이었다고 한다면 당시 수나라 병사들 사이에 돌았던 이 노래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노래 가사가 헛되이 죽으러 요동 땅에 가지 말자는 내용이거든요. 병사들에게 요동은 통일해야 할 우리 땅이 아니라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낯설고 두려운 적의 땅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70년 동안이나 이어진 전쟁 기록을 보면 고구려는 단 한 번도 반란을 일으킨 지방으로 취급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등한 상대로서의 적국이었죠. 전쟁의 모습 자체가 이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셈입니다. 이 오랜 기억이 얼마나 무겁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 초기 기록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초기에 조존이라는 학자가 명나라에서 온 사신을 접대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바로 청천강, 옛날 이름으로는 살수. 바로 그 수나라 백만대군이 패배했던 바로 그 강가였던 거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시를 한 수씩 짓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선의 학자 조준이 시를 읊습니다. 살수의 물결은 하늘에 넘실거리는데 수나라 백만 군사가 물고기밥이 되었구나. 눈앞의 강물 위로 그 옛날에 거대한 전쟁을 불러온 거죠. 이 시를 들은 명나라 사신은 답시를 짓지 못했다고 해요. 그저 얼굴만 붉어질 뿐이었죠. 어쩌면 그 어떤 말보다도 그 침묵과 붉어진 얼굴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나의 과거가 이렇게 서로 다른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기록하는 사람의 것일까요? 아니면 그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일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